예. 어제 언론재단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한 5당 이 개헌특위 위원들이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랄 이 제목이 나와서요.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투표 속도 조절론 첫 제기. 파이낸셜 뉴스인데 뭐 다른 언론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쨌든 개헌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쥐는 인물 아닙니까? 개헌은 국회 200석 투표가 핵심이니까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하는 것에 대해 만약 안 된다면 차선책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문재인이가 무조건 3월 15일 지금 여기 또 20일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3월 15일인데 좀 약간 늦춰지나 봐요. 3월 15일이나 20일 사이에 연방제 개헌안 올려서 무조건 투표 들어가고 무조건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들어간다고 지금 막 밀어붙이는데 문재인 당 출신 국회의장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차선책을 논의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그냥 차선책 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6.13 그 선거 때 못하는 거고 국회 주도로 따로 논의를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 그리고 이 각 당마다 이제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입장을 지금 얘기들을 하는데 완전히 여당 빼고 야당 전체는 국회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내각제 유형의, 내각제란 말은 안 하지만 이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각 당마다. 근데 방향은 대통령 권력을 뺏어서 국회를 더 강화시키는 안에 대해서 야당 전체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나왔습니다. 이 내각제의 화신이죠.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8년 하자는 것.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를 쌍반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 대통령 권력을 국회로 다 가져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금 말을 한 거고 바른미래당 안철수와 유승민 당입니다. 이태규 의원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국회 제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총리를 임명하게 해야 한다. 장관도 국회 제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건 말만 내각제라 안 한 얘기죠. 이게 내각제예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한다. 그거 내각제죠. 그럼 100%. 그러니까 야 이게 아니면은 국회 제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지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킨다. 한마디로 문재인이가 임종석 같은 자는 절대 총리로 임명 못하게 되는 거죠. 5분의 3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도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문재인 당이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5분의 3으로 끌어올려 버린다. 어느 정권도 총리를 임명할 수 없게 되는 사실상의 내각제가 되는 거고 장관도 국회 제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은 국회하고 딜을 쳐야 됩니다. 이번에 장관, 문재인 쪽 장관 정말 문제 많았잖아요. 저 강경환이 이런 애들 뭐 위장 전입 막 이런 거 보세요. 뭐 학교로 막 위장 전입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장관 임명은 인준동의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막 임명했는데 국회 과반 찬성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김상곤, 강경화 뭐 다 잘렸죠. 이미 그때. 그걸 해야 된다고 바른미래당 주장한 겁니다. 이거 내각제예요. 내각제. 민주평화당, 민평당, 박지원당, 김광수 의원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전제 아래 4년 중임제 받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4년 중임제를 주장을 하는데 여기 이 토론에 나온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형식적 국가원수 역할만으로 한정시키는 것에 동의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원 집정제잖아요.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국회가 다 해먹겠다는 건데 최인호 의원은 그거 안 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어떻게 허수아비만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총리는 내치, 대통령은 외치 담당한다고 하지만은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렇죠. FTA, 그거 내칩니까, 외칩니까? 그 지금 북폭회가 하는 거, 내칩니까, 외칩니까? 저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원집정제라는 게. 이원집정제로 그래도 꽤 좀 잘했다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요.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맨날 들이받고 싸웁니다. 그거. 누구 역할인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20하국 때 장면 총리하고 윤보선 대통령이 들이받은 정도가 아니라 서로 아예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꼴 보다 못해서 5.16 혁명으로 그냥 확 쳐들어오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아이고 잘됐다. 올 것이 왔구나. 이 말 해가지고 나중에 엄청 곤욕을 치렀죠. 이게 필연적으로 이원집정제 가면요. 대통령 총리하고 들이받게 되고 지금 20하국의 예를 들어보면요. 국회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쪽수가 많기 때문에 국회가 대통령을 이기게 되니까 이원집정제 하면은 사실상 내각제랑 똑같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최인호 의원의 이 이원집정제 반대론에 저는 동의를 하는 거죠. 이건 제도 문제니까. 문재인의 연방제 의도와 관계없이 이 사람 이제 이런 얘기한 건데 이 사람만 제외하고는 지금 다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로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대통령 권력이 강화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으면은 연임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유 없으면 연임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8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권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당은 4년 중임제 받아준다.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많이 넘겨줘야지 받아주겠다. 허수아비 대통령이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신경 안 쓰는 거죠. 허수아비 대통령인데. 근데 여기 하나 또 일을 했는데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할 때도 국회 동의 받아라.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말을 하지만은 목표는 다 국회로 권력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역시 지금 정의당, 심상정 노회 차례 정의당 지금 문재인이 푸들 역할 하죠. 그래도 정의당은 제가 분명히 내각제 지지한다 그랬잖아요. 딱 나오네요. 심상정.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집정부 사이에서 최대한 현실에 적용 가능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이 눈치 보니까 대놓고 내각제 하자고 말은 못하는데 이원집정제와 대통령 중심제 사이에서의 최대한 타협을 하자는 얘기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 권력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정의당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소수정당이잖아요. 소수정당들은 내각제로 되면요. 지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내각제는요. 원래 다당제에 걸맞는 제도예요. 당이 여러 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총리 나눠먹고 장관 나눠먹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정의당도 내각제를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내각제를 지금 반대하는 데 어디밖에 없습니까? 친문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문재인 당에서 친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아닌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친문이라면 무슨 소리냐.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결판 내서 6월 지자체 때 국민투표 들어가자고 깃발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직 문재인이 개헌안 내놓지도 않았는데 연기하자. 아니 이렇게 연기가 돼버리면요. 문재인이가 개헌안을 올릴 명분이 없어요. 지금 문재인이 개헌안을 3월 15일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는 무조건 3월 말에 결판 짓고 6월에 국민투표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국회의장이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문재인이 왜 올립니까? 문재인이 왜 올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오늘 뭐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는 이거 연기하자는 게 아니고 최선은 6월에 국민투표 가는 거지만은 안 될 때를 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익명의 이 당직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문재인에게 퇴로를 열어주자. 그냥 문재인이 덥석 연방제 들어왔다가 지금 나머지가 다 내각제인데
내각제 요소를 안 담고 문재인이가 던졌다가 완전히 국회에서 부결됐을 때 이 정치적 타격은 어떡하냐. 그래서 시간을 두고 문재인이가 개헌안을 올리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자. 막 복잡한 시간 계산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3월 30일 안에 국회가 통과돼야지 6월에 투표할 수 있다고 봤는데 하여튼 민주당 그 당직자 얘기는 아니다. 4월 23일까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일단 시간을 거의 한 달 이상 더 번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합의를 해서 지금 민주당 그 당직자 얘기는 문재인이 개헌 올리지 말고 이렇게 합의해서 6월에 국민투표 들어가자. 지금요. 자유한국당은 계속 6월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아니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이 합의가 되면은 왜 반대하겠어요? 어차피 지금 판 깔려 있는데 물론 지금 만약에 이자들이 내각제를 통과시키면 저 같은 사람은 바로 국회 예산 주장하고 총선 다시 치르자고 주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투표했던 것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입법을 하라는 권한을 준 거지 내각을 구성하는 권력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개헌을 해서 국회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렸으면은 다시 해야죠. 그래서 원래 자유한국당 애들이 지금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지네들 임기 다 끝날 때쯤 하려고 그랬는데 문재인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유한국당도 내각제안을 올려버리겠다고 하니까 이왕 올려온 거 그냥 합의만 되면은 해치우면 되죠. 해치우면 되죠. 그리고 그거야 자기들이 그냥 억지로 버텨서 총선 안 치르면 된다 그럴 텐데 여기서 정세균의 태도나 민주당 당직자라는 익명의 태도 봤을 때 국회가 주도해서 하겠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빠져라. 이건 뭐겠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수가 내각제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세균의 태도나 이 익명의 민주당 당직자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이가 국회의 권력을 넘겨주는 그 조항이 없는 개헌안 딱 던지면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 찬성 안 하겠다는 겁니다. 먹을 거 좀 달라. 지금 문제는 운동권 애들, 패거리들 소수 빼고는 아무것도 안 나눠주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탄핵당한 이유가 안 나눠줬어요. 국회의원들에게 먹을 거를.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문재인은 지금 심지어 친노계의 핵심이 아니 정도 쳐요. 박원순이도 치고 이재명이도 치고 그냥 소수의 그 운동권 이 친북 패거리만 똘똘 뭉쳐서 해먹겠다 그러니 민주당의 수십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정권 나하고 관계없다. 내가 얻을 게 뭐 있냐 이 정권에. 이번에 내각제 가지고 내가 직접 해먹겠다. 그래서 제가 내각제 투표 들어가면 250석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각 전체 당이 다 찬성하고 민주당에서 한 70명 찬성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200석을 목표라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한 30명만 이탈하면 되는 거예요. 다 찬성하는데요, 이거를. 자, 이미 이제 이 정세균 의장의 발언으로 내각제 세력의 마각이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그 문재인이는 오늘 토론해 보세요. 지금 문재인의 연방제가 이게 어떻게 통과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은 야합을 하는 거거든요. 문재인은 연방제에 필요한 조항들을 넣고 이자들은 국회가 해먹을 걸 넣고 야합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래. 문재인이가 왜 자기 권력을 내놓습니까? 아니 4년 동안 대통령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한 거 보세요. 총리 장관 다 문재인 임명 못하게 되는데 그걸 왜 야합을 하겠어요?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야합이 안 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들 잔머리들의 구단이어서 문재인이가 저걸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문재인 빼고 그냥 자기들끼리 200석 해서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지지율을 상당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지난번 방송 때 했던 민생경제 정진석 그리고 안보문제 김무성들의 이제 저격수가 나가서 어차피 끝났어요. 저 안보문제 저거 김정은이하고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완전히 힘 빼놓고 내각제 개헌 달리겠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하고 싸움보다도 지금 이 싸움이 더 대한민국에 중요하다 봅니다. 문재인을 무너뜨린 거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앞에서 좀 내각제 하려고 김무성이 이렇게 좀 튀어나온 건데, 이 내각제 세력은 이건 미국이 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미국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김정은만 제거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내각제로 가든 뭐 알게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게 더 중요한 싸움이어서 이미 지금 이 발톱 드러냈기 때문에 오늘 그 오영국 저 선글라스맨하고 방통시민 집회 때 좀 논의했는데 이제는 미리부터 움직여야 되겠다.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 보수파리 전체가 다 그걸 요합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파리에서 완장 차지하는 정말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해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구 집회를 지금 내일 대구 집회 있습니다. 대구 매주 금요일 하던 것을 다음 주부터 토요일로 옮깁니다. 토요일로 옮겨서 반내각제 탄핵 세력 척결이라는 깃발을 들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세를 모아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제 생각보다 지금 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이렇게 초반에 그냥 문재인을 뒤통수를 쳐버려서 어차피 붙을 거 빨리빨리 붙는 게 좋습니다. 예. 질질 끌면 끌수록 피해만 확산됩니다. 이제 대구에서 다음 주부터 매주 토요일 탄핵 세력, 내각제 세력 심판, 물론 당연히 문재인 탄핵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전공 필수고 그런 집회를 계속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